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이 탈북 종업원 13명이 귀순한 데 이어서 정부가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 관련해서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는요, 어느 정도 직위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정찰총국 대좌는 한국의 군 지휘 체계 또 군 계급 체계로 보면 한국의 대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장군급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현역 군인들 중에서는 가장 고위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찰총국 소속의 대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찰총국은 그 대남 군사 그 작전 관련된 또 그 남관계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대남 부분을 총괄하는 실무를 다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찰총국의 대좌면 일반 북한 인민군의 대좌보다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북한 내부의 정보를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정부가 북한군의 망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부의 이 사실 확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언론 쪽에서 그런 그 대좌의 망명 소식을 또 언론에서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네. 사실관계 확인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13명의 어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북한의 그 해외 그 식당에서의 북한 식당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귀국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그런 13명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 문제를 또 접근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는 그 망명 소식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북한 내부의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까지 고려해 본다면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요, 이 북한 내의 엘리트층이나 혹은 이 외교관들이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북한의 엘리트들의 입국이나 그 외교관들의 입국은 과거에는 간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그 고영환 부원장이랄지, 그 또 최근에 인사들 중에서 지금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이제 김광진 박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좀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또는 외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실무 담당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인물들이 이제 탈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 북한 외교관이나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현상은 그렇게 공개된 부분에서는 그게 두드러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번에 그런 그 13명의 북한 식당에서의 그 근로자들의 여성 접대원들의 이제 한국으로의 망명,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이 대좌는 작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한국으로의 망명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 들어온 경찰총국 대좌에 대한 망명 발표도 이제 있었지만 사실은 더 최근은 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대거 귀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도 좀 깜짝 놀랄만 했지만요. 네. 이런 사실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게 7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개가 8일 날 됐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벌써 한 이틀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네.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그런 그 탈북 행렬들을 오픈하거나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합동신문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긴 기간 동안 우리의 국방당국이나 또는 정보, 그다음 경찰 이 당국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또 하나는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표가 되면서 상당한 또 그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가 총선이 바로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13명의 탈북 여성들의 그 공개를 바로 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뭔가 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뭔가 대비를 하거나 네. 이런 결을 없이 또 북한에서 그 가족들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네. 북풍 아니냐, 선거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 네.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선거용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들의 그 한국행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리고 그것도 그 전례 없는 공개 형식이랄지 또는 시간으로 볼 때는 어쨌든 야당으로부터 또는 그 여러 또 그 국민 일반의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만드는 네. 뭐 그런 부분은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탈북 행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그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들이 아예 그 파격적으로 그 공개가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여지는 그 정부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다 보니까 오늘자 신문 보도에요. 네. 자, 통일부는 신분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를 하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게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역시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그 탈북 13명 뭐 굉장히 그 과거의 탈북의 일반적인 어떤 그 인사들의 탈북과는 좀 그 특별한 탈북인 건 맞는데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의 공개가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청와대가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통일부가 나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기관이 역할을 한 거냐 이 부분은 뭐 계속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어쨌든 팩트가 지금 연속해서 터진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북한의 좀 고위층 주민들 사이에서도 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경향들을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대자의 탈북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네. 또 외교관 탈북도 이제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엊그제 발표된 13명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남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 내부의 어떤 주민들 중에서 이제 그 상류층들이 네. 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우리가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네. 어쨌든 좀 더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YTN 국제 뉴스룸.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으로는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G7 외무장관들은 이틀에 걸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난민 문제서부터 대테러 공조 방안까지 광범위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회의 후 채택된 성명과 선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G7 외무장관들은 먼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IS의 잔혹 행위를 비난하고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핵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결의를 담은 히로시마 선언도 발표됐는데요. 핵 군축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이 각국 정치 지도자의 일본 원폭 피해지 방문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끝으로 해상 안보에 관한 성명도 채택됐는데 여기에는 이 동남중국해 분쟁 상황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에 대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네, 자, 이 히로시마가 2차 대전 때 원폭이 투하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핵 군축 문제라든가 지금 지구촌에 대한 위협들이 많이 논의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친 이 G7 외무장관들은 히로시마 평화공원도 찾은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히로시마가 이제 2차 대전 때의 어떤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 미 국무장관이 방문한 것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현직 미국 강요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G7 외무장관들과 함께 핵무기의 참상을 전시한 원폭 자료관을 찾은 뒤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도 이번 방문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관료의 히로시마 방문에 현지 주민들과 일본 정부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자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초청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해자로서의 이미지를 피해자로 탈색시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일단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여론을 살펴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현직 강요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한 거였군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뭔가 입장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중국의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3명.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북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귀순 경로에 대해서 추측이 무성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들의 출국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중국 외교부는 북한 국적자 13명이 지난 6일 새벽에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종업원들은 6일 새벽 중국 닝보를 떠나서 만 하루 만인 7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데요.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태국을 거쳐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종업원들의 출국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탈북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출국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이 다른 탈북자 문제와 똑같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중국이 끼어 있는 외교적 문제가 될 텐데, 자, 중국의 입장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네, 이번 순서는요.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의 박정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취업이 참 힘들긴 힘든가 보네요.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지원자 10명 중 6명이 대졸 학력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상주시 환경미화원 공채에 대졸 이상 학력 응시자가 63%에 달한 건데요. 네. 12대 1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미화원 6명 채용 공고에 109명이 응시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63%를 차지한 것이고요.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47명, 30대가 53명, 40대가 9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학력자 지원 증가 이유에 대해 상주시는 취업난에다 고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자, 취업난인 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고향인 상주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됐다. 자, 이 지원자 10명 가운데 6명이 대졸 학력인 것도 이제 놀라운 점입니다만, 이 응시해서 경쟁률이 또 18대 1이나 됐군요. 네네. 네. 이 환경미화원 모집에 이 젊은 층의 고학력자들이 몰리는 현상,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누리꾼들이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을 남겨줬는데요. 네. 먼저 대학 나와서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반문을 하는 누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이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것저것 가질수록 우리의 직업 다양성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남긴 누리꾼이 있었고요. 네.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게 아닐까. 우리나라는 정말 공무원 천국인 것 같다. 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적 편견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구나. 네. 그래도 힘든 일 안 하겠다고 백수로 있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 보인다라는 댓글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또 저것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네 하면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씁쓸한 반응들이 많군요. 그런데 또 이 대학 출신은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되나 이런 직업적 편견에 좀 도전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맞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보다는 공무원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공무원에 대한 선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또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참 이게 취업난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천태만상일 텐데요. 이 누리꾼들의 의견 좀 귀담아 들어서 개선 사항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어제였는데요. 이 어느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라온 이 강아지 폭행 동영상이 있었죠. 이 닥스훈트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굉장히 크게 샀는데 이 범인을 네티즌 수사대가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네. 상의를 탈의한 한 남성이 닥스훈트 강아지를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네. 이에 오늘 오전 동물 단체 케어가 닥스훈트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시물을 올린 지 약 2시간 만에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친구들에게 강아지와 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강아지 이빨에 살짝 다쳐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해명했는데요. 케어 측은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법적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변명이 와닿지가 않네요. 술에 취했다고 강아지를 폭행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강아지 이빨에 살짝 다쳤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면 동물과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발톱에 핥히거나 그런 일은 뭐 다반사거든요. 네, 그렇다고 때려야 되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자주 알게 되는 이 동물학대 사건에 누리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한 누리꾼은 남성의 해명에 대해서 저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이 출근길 지하철 한 번 타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전치 12주는 나올 듯이라고 말했고요. 또 한 누리꾼은 나도 술 마시고 취하면 저 사람 먼지 나도록 해도 되는 건가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제발 저 강아지를 저 사람이 계속 키우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너무 갈 길이 멀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법적인 고발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도 계속 터져나오고요. 이 동물학대도 끊이지가 않아서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좀 어떻게 해야 이게 줄일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자, 박 기자님 동물 키우세요? 네, 저는 말티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술 많이 드시고 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헬스장의 러닝머신이 변기보다 더럽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요즘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많죠. 네. 헬스장 헬스 기구의 손잡이가 변기보다 더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해외 매체 메트로가 전한 소식인데요. 운동기구 리뷰 매체 한 매체는 미국의 유명 헬스장을 돌면서 헬스기구 27개에서 박테리아 샘플을 추출하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사이클 운동기구에 있는 박테리아의 양은 변기 시트의 400배, 아이고. 또 엽기 등 헬스장에 비치된 근력 운동기구는 362배였습니다. 러닝머신의 상태도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심지어 발견된 박테리아의 70%는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었는데요. 피부질환, 폐렴, 폐혈증을 유발하는 그람 양성 구균은 4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매체는 감염을 막으려면 되도록 기구에 얼굴을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동이 끝난 후엔 바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손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군요. 저는 변기에 비교를 하시길래 혹시 발판은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 그게 공기를 통해서 좀 이 헬스장에 공기가 좀 맑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손이 닿는 부분이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누리꾼들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런 연구들이 늘 변기와 비교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빗댄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늘도 변기는 연승을 이어가는데 이라는 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한 포털의 베스트 댓글을 차지했고요. 네. 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건 중 하나가 변기 아닐까? 항상 변기보다 더럽다네. 이제 그만 변기를 놔줘라. 도대체 변기보다 깨끗한 게 뭔가요? 라고 이제 많은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고요. 또 한 누리꾼은 세계 각국의 물가를 맥도날드 빅맥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변기 지수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등의 재밌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다이브 박정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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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